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알 시승기는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을 타고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제에 나온 이유는 스포츠백을 타고 서킷을 주행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주행거리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아우디 스포츠백은 우리 정부 기준 220km의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완충을 해놨습니다. 완충을 해보니까 100% 충전은 안되고요, 94%까지 충전이 됩니다. 그랬을 때 230km가 찍혀 있었는데 현재 밤에 자고 나오니까 92%에 229k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트론 GT에는 차량의 메뉴로 들어가시면 충전 및 효율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여기에 충전량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주행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회생 제동을 자동으로 할 것이냐 수동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저희 집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강원도의 인제 스피디움입니다.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172km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인제에 도착했을 때 한 60km 정도가 남으면 적당한 60km가 조금 안되게 57km 정도가 남으면 지금 계기판에 표시되어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원래 이제 표시된 어떤 그런 그 거리대로 가게 되는 거겠죠. 지금 목적지인 이제 스피디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이제 주행 거리가 22km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70km 정도 거리를 달려오고 22km가 남았으니까 200km가 채 안 되네요. 처음에는 예상하기로 한 50에서 60km 정도가 남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오는 길에 사실은 좀 이제 약속 시간이 늦어서 조금 이제 속력도 좀 내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에피션스 모드로 달리기는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풀 가속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배터리가 이제 금방 소진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테스트 상으로는 200km 안팎의 어떤 그런 주행거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우디 스포츠백은 보시다시피 쿠페형 SUV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차체의 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Q5보다는 크고요, Q7보다는 작습니다. 아우디에서 SUV 장르가 Q7과 Q8의 관계, 그러니까 BMW로 치면은 이제 X5와 X6의 관계가 일반적인 SUV와 스포츠백, 그러니까 패스트백이죠. 천장에서 급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뒤에가 잘린 승용차로 쳤을 때는 쿠페에 해당하는 쿠페형 SUV, 이게 아우디 이트론과 이트론 스포츠백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의 이제 형상, 외관을 이제 아웃라인을 쭉 보시면은 차체의 크기가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날렵한 느낌을 주고요. 지금 주간 주행등이 들어온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아랫부분에, 램프 아랫부분에 있는 디테일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도 여러 번 꺾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지금 좌측 팬더 부분에는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콘센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꽂을 때는 그냥 꽂으시면 되고, 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빠집니다. 참고로 같은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 중에서 제가 시승을 해보는 거는 이제 포르쉐 타이칸이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좌측과 우측에 각각 충전기가 있어서 이제 완속과 급속을 구분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충전기만 갖고 있습니다. 측면의 모습도 이제 상당히 SUV 치고는 날렵하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서 SUV 형태로 지금 최근에 많이 유행을 끌고 있죠. 이제 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의 EV6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물량이 많이 풀린 테슬라의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이제 SUV 형태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시승해본 차량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이오닉 5를 봤을 때 그때 웅장한 느낌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더 크다는 느낌이 들고, 특히 차의 폭이 더 넓은 느낌이 듭니다. 이트론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 외관의 모습은 좀 더 크고요, 실내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폭이 좀 더 넓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본격적인 SUV라는 느낌이 더 들고, 차의 어떤 디자인, 지금 뒷부분에도 이렇게 펜더가 불룩 솟아있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우락부락하고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자,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50 콰트로, 55 콰트로가 있는데 지금 스포츠백 같은 경우에는 50 콰트로만 출시가 된 상태입니다. 트렁크 공간을 좀 보시면, 자, 이 부분을 누르면 전동으로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트렁크고요. 트렁크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좀 쓰임새가, 골프백도 사선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크기고, 사선으로 넣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골프백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밑으로도 이렇게 좀 수납 공간이 더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열 시트를 접었을 경우에는 보다 더 큰 형태의 트렁크 뒷공간이 나와서 요즘 유행하는 차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패스트백이기 때문에 이 트렁크가 아주 위로 끝까지 열려서 물건을 적재하거나 뚜껑을 열어놓고 레저 같은 것을 즐기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프리미엄 차급답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프렁크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케이블을 빼면은 뭐 간단한 짐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트론이 출시하면서 사실은 좀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디지털 형태의 백밀러, 이거는 이 운전석에서 좌우의 카메라 각도를 다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터치를 한번 하게 되면 지금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 상황, 손으로 만지면 지금 저런 식으로 카메라의 각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터치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운전석 방향에서 카메라 각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각이 좀 적고 보다 멀리 보여주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점은 있는데, 후진을 하게 될 경우에, 주차를 특히 하게 될 경우의 상황에서 요 사이드 미러에 익숙한 상황에서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로 들어가게 되면 차의 폭이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트론을 운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제 이 센터페시아 부분의 디스플레이하고 밑으로 에어컨 공조기도 역시 디지털 화면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가 편한 형태고, 또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터치식으로 되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꾹꾹 눌러줘야지 작동을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콕핏과 중앙 센터페시아에 동시에 띄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 관련된 기능들은 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 아우디와. 다만 지금 이 슈퍼트 패들이 있는데, 이 패들은 기어 단수, 그러니까 변속기가 없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 기어 변속을 해주는 게 아니라 회생 제동의 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슈퍼트 패들은 브레이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는 그걸 풀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로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 비해서 좀 정도가 약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때문에
와인딩 로드, 그러니까 브레이크 세게 밟지 않고 그냥 왼손 페들만으로 브레이크 밟지 않고 왼손 이 회생 제동만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에 무리를 주지 않고 페들만으로 코너 구간에서 살짝 감속의 효과와 코너를 빠져나갈 때 다시 이제 플러스 이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인딩을 즐기기 아주 좋고, 또 차의 효율도 잘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티어링 휠은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파지법으로 잡았을 때는 약간 손이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한 감이 있고, 좀 밑으로 이렇게 잡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한번 올리면 후진, 중립, 내리면 다시 전진, 그리고 P 버튼 누른식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손을 올려놓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앞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또 시트 포지션도 운전하기에도 적당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차가 밑으로 내려오는 시트 포지션이 낮게 깔리는 형태여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이 차는 이 2열 공간도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주먹이 하나가 있고 2개 이상 들어갑니다, 주먹이. 그리고 4전 에어컨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서도 공조 버튼이 있고요. 밑에도 전원과 관련된 아울렛이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한 특징이 있죠. 자, 전기차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합니다. 평평해서 뒷자리 쓰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넉넉하게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완전히 여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 위에 가리막만 여는 버튼이 있는데, 가리막만 여는 버튼을 열어보면, 자, 이 정도의 개방감을 주는데, 일반적인 내연 기관차 SUV와 비교했을 때 전기차라는 어떤 그런 이질감을 주지 않는 그런 컨셉의 실내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스포트백의 재원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구동계통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72kWh 배터리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국내에 출시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이오닉 5라든지 EV6 그런 전기차들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으로는 그런데 이제 주행 거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더 짧게 인증을 받았죠. 이 차가 이제 SUV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출력이 많이 필요한 차이긴 합니다. 72kWh 배터리를 통해서 내는 출력은 240kWh의 최대 출력, 이 정도면은 이제 마력으로 환산하면 300마력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토크는 540Nm, 55kg/Fm죠. 300마력에 이제 환산하면은 300마력에 55토크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가솔린 엔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6기통 가솔린 엔진에 이제 필적하는 그런 정도의 출력이죠. 이 출력을 기반으로 내는 이제 가속 성능은 제로백이 6.8초로 지금 스펙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출력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지만 순간순간 이제 밟고 가속을 해보면 전기차 특유의 어떤 그런 펀치감 있는 가속력이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적인 내연차들은 출발하고서 이제 변속을 해가면서 속력을 쫙 붙여나가는 느낌 때문에 서서히 이제 가속이 된다 그러면, 전기차는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속도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6.8초의 어떤 그런 재원을 보여주지만 그 정도에 필적할 만한, 체감하는 걸로는 사실 순간 가속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 이제 그 빠른 전기차들, 지금 뭐 코나 N이 엄청난 속도로 코너를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전기차들, 그러니까는 뭐 제가 시승을 해본 전기차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빠른 차들은 테슬라 모델 3의
퍼포먼스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이 가장 빠른 모델이었습니다. 그때 느껴졌던 그런 토크의 느낌, 가슴 완전히 이제 몸이 뒤로 젖혀지는 듯한 그 정도의 출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로백 6.8초라 그러면은 우리가 나름 어떤 그런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기준이죠. 6초 정도면. 그리고 이제 차의 어떤 모양도 이제 스포트백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런 스포티한 드라이빙은 염두에 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은 없고요. 주행 질감에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실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타본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만족스러운 전기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우리가 탔을 때의 어떤 그런 느끼는 이질적인 주행 질감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 않는 편입니다. 내연차를 아직까지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좀 보수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때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 특히 이제 가솔린 엔진, 고배기량 엔진 차량들, 그리고 이제 변속기 빠른 이제 변속을 보여주는 차량들을 탔을 때의 어떤 그런 그 재미,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전기차들은 좀 주행 질감이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가속 능력은 보여주지만 일반 이런 어떤 그런 와인딩을 돌아보면은 무게 중심에서 나오는 이점 외에는 사실은 운전의 재미가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대부분은 이제 회생제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회생제동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회생제동을 하지만 이렇게 타력으로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타력으로 나갈 때도 회생제동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 같은 차량들은 강제적으로 회생제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 이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 그러니까 지금 타고 있는 이트론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시승했던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리막길 이렇게 가고 있는데 회생제동을 전혀 안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에 쉬프트 패드를 한 번 눌러주면은 감속이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면 또 감속이 되고요. 이 상태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은 회생제동이 다시 꺼지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완전히 꺼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쉬프트 패드를 만지지 않으면은 별도의 회생제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코너로 들어갈 때 회생제동을 했다가 빠져나오면서 다시 가속하면서 풀어주고, 이런 느낌이 굳이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지금도 코너를 들어갈 때 회생제동을 한번 눌러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감속이 되고요. 감속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감속을 했다가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다시 가속, 다시 감속. 자, 이런 식으로 전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이 쉬프트 페달만으로 이런 코너가 연속해서 나오는 구간들에서는 아주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운전은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주행에서 전기차만의 어떤 그런 이질적인 주행 질감이 없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달리는 지금 제가 악셀 페달,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생제동을 강하게 거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끄댕이를 뒤로 잡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속력이 서서히 줄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에 의한 감속, 그러니까 서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줄어들죠. 이런 주행은 이제 사실은 조금 그 와인딩이나 이런 데를 타보면은 조금 승차감이 안 좋게 만들어주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주행 질감,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리고 이런 간단한 패들 조작만으로 와인딩 도로에서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트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급하게 좀 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이제 또 브레이크를 잡아보고 그런 성능들을 실험을 해보면 이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특유의 어떤 그런 승차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급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급 가속을 하게 될 경우에 쭉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부드럽게 쓰고 아래로 푹 부드럽게 꺼지는, 쿠션 꺼지듯이 꺼지는 듯한 이런 그 브레이크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내 주행 구간에서 많이 발견하는 요철들 혹은 이제 가속 방지턱 이런 걸 넘을 때 방지턱 앞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해서 쇼업쇼바를 좀 압축시켰다가 넘으면은 부드러운 쿠션의 질감을 주죠. 그런데 이트론은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특히 이제 효율 승차감 위주 모드로 해놓고 달리게 되면 아주 부드럽게 별도의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습니다. 자, 그만큼 승차감 자체는 아주 만족스러운 승차감이고요. 지금도 코너를 돌아보면 차가 큰 만큼 어느 정도의 이런 쏠림, 롤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느낌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잡아주면서, 그러니까 차체를 딱딱하게 이렇게 차를 서스펜션 세팅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해서 차체의 무게중심을 잡는 느낌이 아니고 충분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가져가면서도 급격한 상황에서 큰 어떤 그런 무리한 느낌, 위험한 느낌 같은 거 들지 않게 부드럽게 코너를 들어갈 때 잡아주고 나올 때 또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내부 디자인 리뷰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실내 공간의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2열 공간도 넓고 또 트렁크도 쓰임새 있는 트렁크이기 때문에 SUV, 우리가 중형 이상의 준대형 SUV에 기대하는 어떤 그런 기능성을 충분히 갖고 내연 기관차의 승차감을 충분히 계승하면서도 또 전기차만의 어떤 그런 장점들을 살렸다는 것이 이트론의 상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트론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주고 있고 승차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갖고 싶은 차인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100가지의 장점과 한 가지의 단점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의 단점이 이 100가지의 장점을 좀 상쇄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주행거리입니다. 이 주행거리가 지금 220km 인증을 받았었는데 비슷한 인증거리를 받았던 타이칸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희생해가 있었죠. 실제로 고속도로와 일반적인 국도 그리고 또 와인딩 도로를 섞어서 타이칸을 주행해보면 발 컨트롤을 잘 하면은 주행거리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200km대 아우디도 비슷하게 포르쉐처럼 발 컨트롤을 하기에 따라서 인증받은 주행거리보다는 조금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이죠. 맘 놓고 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승차감과 어떤 트레이드 오프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효율이 더 높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차원에서 테슬라가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배터리의 효율을 좋게 가져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테슬라는 다소간의 이제 승차감을 양보해 가면서 주행거리를 아주 길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타이칸도 그렇고 이트론도 그렇고 타이칸이 스포츠카로서 포르쉐의 스포츠카로서의 기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전기차, 그리고 아우디도 기존의 이제 Q 시리즈 쿼트로로 명명되어 있는 아우디의 SUV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장점과 기본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기차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많이 손해본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술이 좀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력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또 결과로도 보이고요. 그래서 220km라는 주행거리가 사실은 정말 이 차의 또 고급스러운 내외관 그리고 상당한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주행 성능에 비교했을 때는 좀 민망한 수준이죠. 200km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딜레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의 딜레마라는 게 좋은 연비, 그러니까 연비가 좋음으로 해서 유지비를 싸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전기차만의 어떤 거는 좋은 승차감, 전기차만의 조용한 승차감 이런 것들은 빼더라도 연비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디젤차를 대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를 길게 하지 못한다는 점은 장점을 상쇄시키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전기차가
적합한 분야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스포츠백 같이 이런 훌륭한 차 같은 경우에는 차의 성향상 GT 성향으로 쓰고 싶은데 주행거리가 200km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좁은 국토에서도 300km, 400km 이상 가는 주행거리,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혹은 주로 남쪽 지방들을 내려가 서울에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 때는 한 번에 이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의 이제 전체적인 이 차의 스펙은 GT 성향, 성능이라든지, 그러니까 출력이나 차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의 장점들, 이런 것들은 GT 성향을 분명히 지향하고 있는데 주행거리가 GT 성향을 내지 못한다,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 전기차가 지금 가장 효율을 보이는 부분은 좀 택시인 것 같습니다. 택시들은 매일매일 어차피 주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주유의 상황이 연료비 자체가 차량의 어떤 그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수익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충전하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 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차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목적, 패밀리카라는 범용성, 그리고 또 스포츠카 혹은 스포츠카 형태의 SUV, GT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직 만족스러운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뭐가 좋으면 뭐가 안 좋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가 긴 반면에 디자인이나 주행 감각이 떨어지고, 이트론 같은 경우에 디자인과 주행 감각은 최상급이지만 또 연비가 안 나오고, 자, 이런 어떤 그 서로 상쇄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트론 스포츠백의 시승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